복수함수론 11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8.3절에 나와 있는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수 함수만이 어널리틱 펑션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부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티오렘 8.57을 먼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7은 우리가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F가 어떤 클로스드 디스크에서 어널리틱이면 FZ0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면 얘를 Z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Z-Z0가 R2의 I 세타하고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돌고 있는 거니까 얘는 딱 Z-Z0가 R인 요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Z인 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알고 있죠. 인테그랄 포뮬라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FZ0는 2파이 i분의 1에 Z-Z0가 R인 요 원 위에서 Z-Z0 FZ를 적분한 걸로 얻어진다 라는 게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Z-Z0가 이제 반지름이 R짜리 원이니까 R의 2의 I 세타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로 해주면 DZ는 IR 2의 I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2파이 i분의 1 그대로 있고 얘는 0에서 2파이까지로 바뀌고 R2의 I 세타 분의 F의 Z0 더하기 R2의 I 세타가 되고 DZ는 IR 2의 I 세타 D 세타가 돼서 다 없어지고 나면 R2의 세타 II 없어지고 나면 정확하게 우리가 찾고 있는 2파이분의 1에 0에서 2파이까지 Z0 더하기 R2의 I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그냥 이 원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의미는 어떤 Z0 한 점에서의 값을 알고 싶으면 걔는 이 원 둘레 따라서 적분을 해준 거랑 값이 같다. 그래서 이 원 내부에서의 값이랑 이 경계에서의 값이랑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우선 first form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한번 읽어보면 F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면 F의 크기는 맥시멈을 D에서 맥시멈을 갖지 않는다. 언제? F가 컨스턴트만 아니면. 그러니까 F가 non constant analytic function이면 여기 하나 빠졌는데 어널리틱인 것까지 같이 있어야 되겠죠. non constant analytic function이면 이 서클 위에서 값이 항상 더 큰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이 티어렘 8.58에서는 F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고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면 F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못한다. 얘는 D에서 D 안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D 아니니까 내부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이제 정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얘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D 내부에서는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제 요거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럼 내부에서 최대값 갖지 않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부랑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부에서 안 생기니까 경계에서 우선은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내부에서 안 생긴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경계에서 최대가 생기냐,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내부에서든 경계에서든 최대값이 진짜 있는 건 맞냐, 그래서 최대값이 진짜로 존재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둘 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고 단순히 절대값 f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규律법을 써서 규律법을 써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z는 d라고 하는 내부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합시다.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요 적당한 d라는 공간 안에 잘 들어오는 z0가 뭐 어딘가에 있을 거고, 뭐 d에 다 들어오는 어떤 반지름 알짜리인 디스크를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을 적용을 해보면 2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f z0 더하기 r2의 i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의 절대값을 취해보면 절대값이 될 거고, 그러면은 부등식을 써보면 2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f의 크기가 될 거고, 문제에서 우리가 가정한 게 뭐였냐면 z0에서 최대를 갖는데요. 그럼 얘는 당연히 z0 fz0보다 작겠죠. 그래서 뭐 적분 안에 뭐 상수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얘가 그냥 fz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가 fz0 크기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얘네가 전부 다 등호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다 등호여야 되고, 그 얘기는 fz0의 크기랑 2파이분의 1에 0에서 2파이까지 fz0 r이 i 세타랑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겨보면 2파이분의 1에 0에서 2파이까지 fz0 더하기 r2의 세타에서 fz0 크기를 빼준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가 0인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게 뭐냐면 z0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얘는 반대로 넘김 써야 되는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어떤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적분해서 항상 0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0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z0가 항상 fz0 더하기 r의 세타랑 값이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얘를 이제 z로 적어보면, 여기 z0 얘를 z라고 놔보면 이 얘기가 뭐냐면 fz0가 fz랑 같다. 언제? z가 뭐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얘기는 여기 안에서 전부 다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z-z0는 r 위에서 f의 크기가
뭐 얘랑 값이 같습니다. 근데 r을 우리가 임의로 잡았죠. 어떤 특별한 r이 아니라 또 그냥 요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f의 크기가 항상 얘보다 같습니다. 언제? z-z0가 이제 r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까지 확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r이 이제 임의의 r이었으니까. 그러니까 r을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놓고 생각하면 이제 그보다 작은 데에서도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z0에서 뭐 이런 이제 d라는 영역 안에서 생각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런 r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보다 작은 거 뭐 이런 동심원들을 다 생각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냥 요 내부에서도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f가 상수함수죠, 그렇죠? f의 크기가 어떤 디스크 내부에서. 근데 f의 절대값이 상수면 f가 어널리틱이니까 f도 상수함수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5장에서 f가 어널리틱이니까 우리가 5장에서 했었습니다. 절대값 f가 컨스턴트면 f도 컨스턴트다. 뭐 어떻게 했었냐면 뭐 절대값 f 제곱을 해서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상수니까 뭐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은 f가 f의 절대값이 상수면은 f도 상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f가 어떤 스몰 디스크에서 상수가 됐다는 얘기는 f가 전체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fz 빼기 어떤 상수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f가 0인 거니까, 그렇죠? f가 0인 거니까 f가 어떤 스몰 디스크에서 0이면 전체에서도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면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그래서 f가 전체에서 상수함수가 돼버렸는데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우리가 f는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non constant한 어널리틱 펑션은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막 unless fz가 컨스턴트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조금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딱 와닿지 않으니까 non constant한 어널리틱 펑션이 절대값 f는 내부에서 최대를 갖지 않는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기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럼 내부에서 안 생기니까 경계에서 생기는가? 두 번째로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 전체에서 최대를 진짜 갖는 건 맞냐? 뭐 경계든 내부에서든 뭐 최대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따지기 전에 진짜로 최대값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이제 그거에 관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개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 정말로 f가 맥시멈이 경계에서 생기는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계에서 n보다 작거나 같았으면은 뭐 전체에서 n보다 작거나 같은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네가 뭐 전부 다 참은 아닌데 우리가 요 세컨 폼이라고 해서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의 세컨 폼이라고 해서 다루는 거는 이제 특정한 조건을 주면은 얘를 참이 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냐면 얘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f가 어널리틱이고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랑 달라지는 점은 D에서
D가 바운디드 도메인이 됐다라는 게 바운디드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F가 어널리틱인데 어디서 어널리틱하냐면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어널리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준 조건,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추가된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연속인데 어디에서 연속까지 되냐면 클로저까지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에서 어널리틱한 거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추가된 조건을 보면 좀 정확하게 띠오렘 8.58에서 보다 추가된 조건, 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D가 바운디드다, 두 번째로는 연속이다, 어디에서 D의 클로저까지. D의 클로저는 D와 이제 경계를 합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널리틱인 D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널리틱인 D여서 뭐 컨티뉴어스인 D까지는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경계에서 연속이라는 것까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나면은 F는 바운더리에서 경계를 갖는다. 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 주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D가 바운디드고 컨티뉴어스 하니까 최대값을 갖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컴팩트 셋에서 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부에서 안 생긴대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어디에서냐면 D 전체에서 최대를 가진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D에는 최대가 없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계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증명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게끔 조건을 주면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8.63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맥시멈 모듈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미니멈에 대한 것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어널리틱인 도메인 D고 F가 0이 아니래요. 뭐 0이 되면은 이제 어쨌든 절대값 F로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 절대값 F가 0이 돼 버리면은 이제 조금 좀 골치가 아프니까, 이러면은 F는 내부에서 최소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넌 컨스턴트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까지가 first form에 대한 거였고, 이제 second form은 F가 만약에 D 바라고 하는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미니멈을 갖고 내부에서 안 생긴다라 그랬으니까 경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F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F분의 1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F분의 1도 뭐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그럼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최대값을 뭐 뒤집으면 최소값이 되고, 그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뭐 티오렘 8.63은 거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렘마 8.65에서 이 슈와르츠 렘마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것 같진 않은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F가 어떤 반지름 R자리인 원에서 어널리틱이고 F0가 제로래요. 그리고 F가 만약에 M이라는 걸로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 이 내부에서 바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되게 강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 프라임도 바운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을 칠하는 것보다는 F 프라임이 바운디드가 되어 있고 F 프라임 제로가 바운드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F가 요 전체 도메인에서 요 관계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뭐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을 하냐면 뭐 F가 이렇게 뭐 1차 함수일 때 1차 함수죠, 그렇죠? 함수일 때 등호가 잘 성립한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정한 건 그냥 F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F가 바운디드 되어 있고 뭐 그 바운드하는 값이 어퍼 바운드 중에 하나가 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F를 요 z를 더 넣어서 정교한 부등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정교한 거는 뭐 영어로 샤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F가 뭐 넉넉하게 뭐 한 뭐 1000보다 작다라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사실만 가지고 어널리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더 얘를 정교하게 이제 그 어퍼 바운드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게 더 정교한 거겠죠. 왜냐면 F가 뭐 1000보다 작다라는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F가 10,000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인 거면은 사실 뭐 보인 게 없죠, 그렇죠? 왜냐면 뭐 1000보다 작으면 당연히 10,000보다 작은 건 맞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가 더 커지는 쪽으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거는 F가 1000보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좀 뭐 계산을 해보니까 F가 사실은 1보다 작다라는 걸 보인 거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 F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러프하게 처음에는 한 1000보다 작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F가 1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였으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보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F가 100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F가 1보다 1로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쪽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F가 이제 좀 더 어떤 함수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슈아르츠 렘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F0이 0이니까 그럼 뭐 FZ는 뭐 상수항이 없는 거니까 뭐 A1Z 더하기 A2Z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생각을 할 거냐면 GZ라는 애를 정의를 할 건데 뭐로 정의를 할 거냐면 Z분의 FZ, 언제? Z가 0은 아닐 때. 그래서 뭐 전체 공간이 Z가 R보다 작은 쪽이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Z가 0일 때는 어떤 값을 하나 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을 다루는 게 좋으니까 G가 어널리틱이 되게 하려면 전체에서 이 되게 하려면, 근데 우선 이제 전체에서 어널리틱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는 이미 0보다 크고 Z가 R보다 작은 쪽에서는 에서는 G가 이미 어널리틱합니다. 왜냐면 뭐 Z분의 FZ로 줬는데 Z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널리틱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어널리틱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전체에서 어널리틱하게 되게 하려면 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얘랑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0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Z는 0에서 어널리틱이 되게 하려면 G0를 뭐로 정해줘야 될까? G0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z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0으로 보낼 때 f 프라임 제로로 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g 제로는 얼마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걔는 자연스럽게 f 프라임 제로로 정의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f 프라임 제로로 정의를 해주면은 g가 어널리틱이 된다. 그러면 g는 어널리틱이 됩니다. 전체에서 어널리틱이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거는 f가 m보다 작거나 같아요. 언제? z가 r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 라지 r보다 작은 어떤 스몰 r을 가지고 오는데 이미의 스몰 r을 대해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요 둘레에서 g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뭐냐면 z가 r 위에서 z분의 fz인데 절대값 z는 이미 r이고 그렇죠? f는 뭐 전체에서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특별히 요 반지름 r짜리인 원 위에서도 m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는 r분의 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얘기는 요 반지름 r짜리 이제 또 둘레에서 얘기를 한 건데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줄여서 MMT라고 쓸 건데 MMT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는 바운디드 컴팩트니까 뭐 당연히 바운디드 앤 클로즈드니까 컴팩트니까 최대값 같고 근데 내부에서는 어쨌든 안 생기니까 전체에서는 최대값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GZ가 R분의 M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디에서 그런 거냐면 R보다 작거나 같은 내부에서까지도 G가 요거보다 작아요. 근데 이 얘기는 임의의 R에 대해서 다 되죠. 까지 다 되니까 우리가 얘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줄 수가 있냐면 Z가 R보다 작은 쪽까지는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얘는 R을 R보다 뭐 작은 쪽에서 오는 어떤 극한을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R까지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R은 안 되겠죠. R을 그죠 여기다 그냥 단순히 R에다가 R을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임의의 R에 대해서 다 되는 거니까 라지 R보다 작은 어떤 임의의 스몰 R에 대해서 다 되니까 요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풀어 적어보면 GZ가 애초에 뭐였냐면 Z분의 FZ였어요. 그럼 이제 넘겨주면 FZ가 R분의 M의 Z보다 여기 다 동거가 들어가도 되죠. M보다 작구나 같구나. F의 크기가 R분의 M의 Z 크기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두 번째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요 두 번째에 대한 얘기고 이제 첫 번째 있는 거 F 프라임 제로에 대한 얘기는 그냥 여기서 뭐 G에 대한 얘기에서 G 제로를 생각을 해주면 되죠. 특별히 Z가 0이면 G 제로도 R분의 M보다 작은데 G 제로가 뭐였냐면 F 프라임 제로였죠. 그래서 F 프라임 제로도 R분의 M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호 성립하는 것, 등호 성립 조건도 살펴보면 등호가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뭐 f 프라임 제로가
r분의 m이거나 또는 f b가 r분의 m의 절대값 b거나 b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a에 대해서. 그럼 이 얘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증명을 계속 g에 대한 얘기로 했으니까 이제 f에 대한 거를 g에 관한 거로 다시 바꿔보면 이 얘기는 g0가 r분의 m이거나 또는 gb가 r분의 m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g가 어쨌든 다 r분의 m보다 작거나 같은데 특정한 점에서 최대값이 생겨버렸죠. 이 얘기가 뭐냐면 내부에서 최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넌 컨스턴트면은 내부에서 최대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z분의 fz가 그냥 상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2i 알파 곱해져 있는 거는 얘가 이제 컨스턴트니까 네, 뭐 2i 알파 정도는 뭐 곱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의해서 얘가 상수함수가 되어야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비슷하게 따름 정리 8.67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우선 명제를 한번 읽어보면 f가 어떤 뭐 똑같이 반지름 r자리인 원에서 어널리틱이고 f 0도 0이고 뭐 n-1개 도함수까지 전부 다 0이면은 f가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을 때 f가 이렇게 zn제곱이 포함된 것보다도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임프루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증명은 이제 아까는 여기 z가 있었어서 z에 로 나눈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다 n제곱식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로 놓아주면 되냐면 fz를 거꾸로 g의 n승의 gz라고 정의를 해요. 이렇게 놓고 g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증명을 해주면은 요 코롤러리 8.67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뭐 굉장히 뭐 종종 쓰이는 내용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롤러리 8.68에 있는 내용도 보면 뭐 비슷하게 다 되어 있는 건데 f가 뭐 어널리틱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fz 빼기 f0가 뭐 이렇게 바운디드 된다라는 건데 뭐 당연히 증명은 그냥 얘를 gz라고 놓고 똑같이 증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68을 코롤러리 8.68을 왜 했냐면 리마크 8.69에서 이 코롤러리 8.68이 리우빌 티오렘의 뭐 다른 증명을 해줘요. 리우빌 티오렘이 뭐였냐면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 컨스턴트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f가 만약에 인타이어 펑션이고 f가 모든 z에 대해서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z0라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뭐 특별히 z0의 크기를 r0라고 하고 그럼 fz0 빼기 f0를 생각하면 얘는 뭐 어떤 뭐 적당한 r에 대해서 항상 요거를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근데 뭐 r0도 고정된 값이고 뭐 m도 당연히 고정된 값인데 f가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요 r을 충분히 크게 잡을 수가 있죠.
얼마나 크게 잡을 수 있냐면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 분의 ER0 m 정도로 크게 잡아주면 얘는 이제 뭐 아비트러리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상수함수가 되겠죠. 뭐 임의의 z0에 대해서 fz0가 f0라는 어떤 값이랑 같아지니까 그 얘기가 바로 상수함수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요 슈아르츠 렘마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슈아르츠 렘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거는 요 이제 8.70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어디에서 얘기를 했었냐면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뭐 중간고사 범위기는 하지만 아니면은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떤 뭐 클로스드 디스크에서 어널리틱이고 Z가 1일 때 F가 1인 거. 그러니까 D에서 D로 가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델타라고 썼었죠. 단위원을. 그래서 단위원에서 단위원으로 가는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바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은 2의 I 알파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어널리틱 펑션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다 했고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널리틱 펑션은 뭐가 있을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Z의 제로가 없다. 제로가 있냐 없냐로 나눠서 제로가 없을 때 제로가 없다라는 얘기는 제로가 없으면은 여전히 그래도 F는 1이 이 단위원 위에서 F 제로가 1인데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의해서도 F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쵸? F가 제로가 없다라는 얘기는 F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F가 0이 아니니까 미니멈 이게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었고 F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소문자 M으로 적어보면 그래서 얘는 F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F분의 1도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미니멈 모듈러스 티어렘에 의해서 그래서 F분의 1도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F분의 1도 크기가 1이고 당연히 F분의 1도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F의 크기가 1인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뭐 FZ는 크기가 1이니까 뭐 I 알파 같은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F가 제로를 갖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제로를 갖는 거 1에 제로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로가 무한계냐 유한계냐. 제로가 무한계였으면은 아이덴티티 시오렘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 무한계면은 당연히 리밋 포인트를 가질 거니까 리밋 포인트를 가지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무한계를 가지면은 이제 리밋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f가 그냥 아예 0 함수가 되어버리겠죠.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그럼 이제 유한계만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유한계 이름을 뭐 A1부터 AN까지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라지 F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FZ를 뭐로 나눈 걸로 정의를 하냐면 얘네들을 다 곱한 건데 뭘 곱할 거냐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다 곱해줘요. 그렇죠? 얘는 이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온 애인데 이렇게 라지 F를 정의를 하고 나면 F는 뭐 당연히 어널리틱이 되는데 왜냐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F는 제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F의 크기는 뭐 항상 1이고 그리고 F의 크기는 어쨌든 1 위에서 항상 1이고 좀 왜냐면 스몰 f가 1이고 밑에 거는 뭐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렇게 되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요게 되게 f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f가 0이 안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되게 복잡하게 쓰기는 했지만 z1 z1 z-a2 z-an의 fz의 1 a1z 1 an z가 돼요. 그래서 f가 0을 가지는데 a1에서 an만 가지는데 이미 얘네가 다 그것들을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f가 제로를 안 갖고 크기가 1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제로가 없는 경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러면은 f가 상수함수구나. 이 얘기는 스몰 fz가 뭔지 찾았죠. 2의 i 알파에 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전부 다 곱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뭐 이름이 붙어 있는데 블라슈케 프로덕트라고 뭐 책에 적혀 있진 않은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대상입니다. 블라슈케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뭐 유닛 디스크가 유닛 디스크로 가는 뭐 유닛 서클이 유닛 서클로 가는 거를 뭐 찾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어널리틱 펑션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딱 폼이 있었으니까 뭐 유리수꼴로 뭐 1차식분의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했었는데 어널리틱 펑션에서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죠. 뭐 물론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얘를 뭐 무한당식으로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정리들을 이용을 해서 유닛 서클에서 유닛 서클로 가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을 전부 다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진도를 나가느라 예제를 좀 많이 못 풀고 넘어갔었는데 진도를 혹시 다 못 나갈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에 좀 예제를 못 풀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할 겸 좀 연습 문제나 아니면 예제들 우선은 예제들 먼저 풀고 시간이 되면은 연습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8장부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왜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코시 정리부터 해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뭐 그것들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그거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뭐 맥시멈 모듈러스 테오렘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특히 8장, 9장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고 내용도 어렵고 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임용고시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8장에 있는 내용은 9장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좀 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예제나 특히 연습 문제들도 다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